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하는 옛 강원도 제대병사들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동북쪽 소도 바로 그 원통에 와 있습니다. 이곳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북쪽을 향해서 달리게 되면 30여 년 동안 출입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오늘의 삶은 어떤 것인지 저희 취재팀은 그 현장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요즘은 원통에서 그 해안면까지 승객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객은 일하는 아줌마들 뿐이에요. 여기 일 들어가는 아줌마들. 원통에서 하루에 몇 차례 있습니까, 차가? 시내버스가 3번 왕복하고요. 저녁에 직행이 한 대 들어가서 자고서 아침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해안은 그 민간인 통제 구역 아닙니까? 그러면 거긴 좀 무섭거나 그런 거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가보면은 뭐 괜찮아요. 공길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검문에 협조해 주시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굳이 쫓아야 돼요. 또 명찰을 보내야 돼요? 아니 내부다리는 만날 코. 같이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냥 같이 왔는데 저기 민통선 북방의 유일한 면 소재지인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그러나 그보다는 6.25 당시 외국 종군 기자들이 붙인 펀치볼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남북 사이의 비무장지대와 맞닿아 있어서 군인들의 검문을 2차례나 받은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이색지대입니다. 이 출입증 언제 내셨어요? 봄에 냈어요. 3개월치. 예. 그럼 이거 낼 때는 뭐 필요합니까? 주민등록만 가져가면 돼요. 주민등록만 보여주면 이제 3개월치 원하는 대로 내줍니까? 자, 그게 누구 집이 어느 농장에 가냐고 해서 그 농장 주인 이름 대고. 왜 하필이면 해안으로 어떻게 가십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바깥 해안 아닌 바깥에는 그런 할 게 없어서. 해안에는 밭이 많고 서울 사는 돈 많은 사람들이 와갖고 이제 이렇게 채소 농사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한 2달간은 여기 다녀요. 그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점심하고 홈이요. 장갑 이런 거 들었지요? 뭘 들어요? 아이들은 누가 지금 어머니가 지금 이쪽에 나가 있으면 누가 돌봅니까? 학교 다니니까 자기네가 자기 그만 치면 이제 크니까는요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해요. 아저씨 뭐예요? 술 먹어요 지금. 밭갈이 갑니다. 쟁기질. 밭갈이요? 그럼 밭갈이는 지금 거기에 농토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날품 팔러 가는 거지요. 하루 일당은 어느 정도나 되세요?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북상하는 시내버스를 타고 이른 아침 펀치볼에 도착한 취재팀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전혀 예상 밖의 가벼운 소란과 마주쳤습니다. 안 가도 돼. 다 나와. 어제 하던 사람은 왜 나오라래? 미우니까 안 하려고 하다. 민통선 바깥 지역에서 들어온 일꾼들을 두고 펀치볼의 고용주들 사이에 혼선이 빚어져 잠시 계속된 해프닝은 이 마을의 심각한 인력난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어제 했던 아줌마들이라도 그럼 해주셔야지. 서아리까지도 어제 태워다 드리고 그랬는데 한 번 보고만 사람이 안 보여요? 아유. 6.25가 나기 직전에는 지금보다 갑절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지금은 500여 가구에 2,000명 정도가 정착해 펀치볼 주민들은 우리나라 농가의 평균치보다 3배가 넘는 경작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을 때는 하루에 40-50명 그리고 농번기에는 최고 300명이 이르는 일손이 주변 마을에서 어렵게 충당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건대 있어도 안 된다고 했으면 그러면 아예 할 준비를 안 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펀치볼은 다른 지방보다 영농 기계화가 앞서 어느 집이나 트럭터나 경운기가 한 대씩은 있고 새벽의 동네 앞길에서는
고대와 현대의 갖가지 수송 수단이 뒤섞여 다소 요란스럽게 정적을 깨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7,728헥타로서 그래서 현 논이 497헥타고 밭이 535헥타로서 임야가 한 70% 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북쪽 방향이 보이는 이 잘루콘 산 뒤에 저 멀리 보이는 산이 이 공산치하에 있는 북계 김일성 고치입니다. 바로 그 밑에 그 땅굴이 제4 땅굴이 있고 지금 바로 여기 독립가옥이 후리 지역입니다. 길을 따라서 이제 이쪽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는 것이 현삼리 한 50가구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쪽에 학교 건물이 베이는 마당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면 소재지로서 현 1리와 2리로서 그 상가 중심 지역 주민이 주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농민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호당 경지 면적이 2.3헥타를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이제 요구되고 있는데 이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을 수입해서 오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을 좀 적게 들게끔 또한 채소 같은 걸 해가지고 반출하는데 시간을 단축하면서 싱싱한 물건을 가락동 시장에 공급될 수 있게끔 힘쓰고 있습니다. 해발 450m의 분지인 펀치볼은 미국의 한 방송국이 지형적으로 세계의 2대 불가사의라고 분류할 만큼 기묘해서 자연 형성설보다는 커다란 운석이 떨어졌다는 설이 나돌기도 했고 그 특이한 별명도 화채 그릇을 뜻하는 영어에서 나왔다거나 권투 선수가 치는 펀치볼처럼 6.25 때 폭격이 빗발쳤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갖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들리를 떠난 해안면 시가제는 마치 민방공 훈련의 날처럼 고요해집니다. 펀치볼에 하나 있는 삼거리의 로타리에는 6.25 격전지의 재건 역사가 단기연으로 새겨진 돌탑이 텅 빈 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포연이 거친 뒤 쑥대만이 우거진 폐허에 지난 56년 첫 보금자리가 들어섰던 펀치볼은 91년 6월 한낮이 오히려 답답할 만큼 한산합니다. 이렇게 낮은 왜 이렇게 한가롭습니까? 눈일 나가고 반일 나가고 해야죠. 여기 동네 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1개월이요. 2개월이요. 그동안에 여기 동네 사람들은 특히 인통선 내에 있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동안에 보고 느낀 점은 어떤 거죠? 저도 여기 들어올 때요. 그러니까 출입증이 없으면 못 들어오고 신분이 확실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고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게 주민등록증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출입증 이렇게 허가 없게 참 힘들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나오기 참 힘든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언제라도 들어오고 나가는 게 가능한 곳이 해안이라는 동네고 또 그러니까 너무 시골이고 오지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는 동네가 또 해안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방에 이제 아가씨들이 이제 와가지고
여기 청년들하고 결혼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예. 제가 있던 곳만 해도 벌써 2명, 3명, 한 4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면은 동네 분들이 모두 하는 처음에 오니까 하는 얘기가 오면은 다 시집을 간다는 얘기를 좀 이제 코웃음을 흘렸는데 정이 많은 곳이고 사람들이 유하다 보니까 어울려져서 금방 이렇게 쉽게 사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시집장가도 가게 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가씨는 어때요? 전혀 아직 시집 간다 생각 안 해서 그렇지 간다고 생각하면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면사무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는 이 해안면이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요. 낮에는 주로 농토에 가서 일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나와서 농민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같이 일하고 저녁에 농민들이 퇴근할 때 같이 들어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낮에 사무실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면사무소 입구 들어오다 보니까 방독면이 이렇게 줄비하게 이렇게 널려져 있는데 그 다른 면하고 좀 특이하게 좀 다른데. 네, 그렇죠. 저희 지역은 접촉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안보 의식하고 그다음에 하생방에 대비한 주민 계도가 철저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면사무소에 왕래 시에 저희가 아까 보신 하생방 걸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면사무소가 주민 숫자나 이 직원들의 숫자에 비해서 유난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 제 생각에도 좀 면사무소가 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면이 민통성 북방에서 유일한 면입니다. 전국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 면사무소를 칠 때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은 저쪽 지역과 같이 흡수해가지고 통합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크게 졌습니다. 좀 앞을 내다보고 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해안면 지역은 인구가 505가구에 19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면 지역의 치안은 경찰관이 지서장 포함 4명이서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곽 지역은 이 전 지역이 민통선 북방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 통제를 비롯해서 경계 근무는 군부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곳의 한낮은 전 주민이 일터로 나가는 관계로 텅 비어 있다시피 합니다. 전 주민이 이렇게 집을 비워놓고 다녀도 도둑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자랑거리입니다. 이거는 지금 뭘 심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까? 고냉지 채소 무를 심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냉지 채소 무. 수확은 언제 합니까? 8월 말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가족들이 다 농업을 합니까? 예, 부모님이 농업을 하시고 저는 기계 가지고 부모님 농업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농사 일을 한다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데 이 지역에서 농사 일하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기계화 돼가지고 일하기도 좋고 참 살기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곳에 살 계획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언제까지나 해안 땅에 뿌리 박고 살 겁니다. 로이 해라 아버저 위 해로 로이로 올라서 올로 나가자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지금 무엇은 작업하세요? 덤 피시고요. 지금 어디 사십니까? 요 바로 뒤에요. 여긴 저 땅굴 바로 밑에 아니에요? 옛날에 저 땅굴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거 어땠었어요 그때?
뭐 땅굴이 나와서 발견이 됐으니까 좀 안심이 되지. 혹시 발견이 안 됐으면 그걸 어떻게 정을 쳐 꼼짝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예. 여기는 언제 입주하셨어요? 벌써 올해 12년째입니다. 12년째. 예. 지금 이 지역을 지금 개간하신 겁니까? 예. 지금 개간하신 땅이 얼마나 되십니까? 한 4만 평. 4만 평. 그러니까 4만 평에서 주로 야채지요? 야채 해가지고. 감자하고. 그 재미 좀 보셨어요 언제? 아직까지 뭐 그저 작년에는 좀 괜찮았어요. 아 작년에. 네. 처음에 개간할 때는 어땠었어요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에 응. 제일 처음에 저희 들어올 때 여기 한국이에요. 전부 없었어요. 제일 처음에 저 땅을 감자 7가마 14짝 심을 밭을 도지 얻어가지고 왔죠. 이제 말하자면 이걸 한 토라고 말하자면 전세식으로 얻어가지고 왔다가 이제 작년에 다 샀습니다. 내용은 잘 알 수 없지만 북쪽의 대남 비방 방송이 확성기를 통해 밤낮으로 들려오는 땅. 그러나 그 척박한 자갈밭도 흑투성인 한 안악내의 거친 손에서 기름진 삶의 터전으로 그리고 우리 국토의 살아있는 부분으로 넓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참 두 분이서는 더 많은 농토를 개간한 것 같고 많은 수익도 올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둘이서 하고 수고하는 밭이죠. 어떻게? 그러니 뭐 전부 정말 일을 인부들보다 저희가 더 많이 하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그저 나도 그렇게 해안에서 소문이 났죠. 도시 사는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아니 안 부러워요. 왜 어떤 이유에서요? 아니 공기 좋고 얼마나 편하면 자유스럽고요. 예. 저는 안 부러워요. 저희 딸들이 서울에 살면서 엄마 와서 장사들 하니까 좀 도와주면서 같이 살줘야 돼. 난 죽어도 안 간다. 서울에는 집이 없고 공기 탁하고 혹시 1년에 한 번씩 가면은 이틀 밤을 안 자고 와요. 아 여기 오면 얼마나 자유스럽고 좋아요. 그리고 일을 하루 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근무해 일을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가고 지루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아주부이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서화리에서. 자, 아주 시원하시겠습니다 이제. 예. 아저씨는 어디 가신 거예요? 아 여기까지 왔어요. 자, 물 퍼드릴게요. 아, 예. 아저씨, 예. 서화지 망가요? 예? 서화지 망가? 아 서화요? 네. 서화는 저 밖으로 나가야죠. 민통선 밖으로. 예. 예, 저희들은 그쪽으로는 안 나가요. 여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 산에 가서 약속 계시면 돈을 더 가신다는 거. 약속해다가 뭐 집이 자라나게 주는 거거든. 이거 하는 게 낫지 뭐겠어. 무서워서? 약속도 가요, 캐러. 자라나잖아요. 자라나 병든 거. 아, 약처럼 무서워서 못 계시고 겁이 나시고. 저렇게 죽으면 하지만 자라나 짱고 주면 병원가 돈을 얼마나. 아, 지금 여기 죽잖아 가지고 병원에 가 있다가 지금 1년 명사 다 해먹고 팔아먹고 다 해먹고 미야 됐어. 이거. 그렇게 된 거는 부산인 게 낫지. 이게 산에 갔다 그렇게 써요? 예. 그 돈은 좀 적더라도 예. 여기서 반일 이런 게 하는 게 낫다 이거죠. 왜 죽지 않고 그거 하는 게 낫지. 아이 산에가 약치면 나은 거를 어떻게 알아? 아니 다 우리가 그 사람도 만나봤어요. 만나봐도 다 만나봤어요. 뭐 낫지요. 하루 5, 6만 원, 7, 8만 원씩 벌어오는 거. 그렇게 많이도 벌어요? 예. 근데 여기 이렇게 와서 보니까요. 좋죠.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좋아요. 서울서 왔어요. 서울서 왔으면 거 이런 데 재치 뭐. 아이고 얼마나 좋아? 어떻게 사는가 해안 사람들. 해양 사람들이 재밌게 하고 살지. 해양 사람 아주 전부 부자요. 뭐 아주 전부라 부자들만 특별한데 살고 뭐. 근데 바깥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여기 굉장히 무서운 데로만 알죠. 그럴 거야. 거기서 얘기 듣긴 여기 아주 뭐 사람들도 이렇고 이런 줄 알 거야. 네. 그렇지만 안 그래요. 해안이 농사일이 제일 많아서 이리 오시는군요. 여기가 많지. 네, 많지요. 많은데 이제 대한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 분들, 뭐 돈 있는 분들이 와서 투기 사업으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어떤 데는 이 도지를 얻어가지고 하시다 사람 못 얻으면 값을 주고 살 때도 있거든요. 그 바람에 딴 데보다 여기 품값이 세잖아요. 품값 세고. 예. 아, 그래서 오시는구나. 처음에 정착을 하실 때 아저씨도 서화리에서 쭉 계셨습니까? 아니.
들어오실 때 여기로 왜 안 들어오셨어요? 그때 여기 들어오셨으면 그때는 여기 더 까다로웠죠 뭐. 네, 그래서 안 들어오셨군요. 처음부터 전방이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사람들은 아줌마들이 저걸 안 들어 지금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요. 아, 본인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예. 지금 개면 약이 안 되는데 왜 개월? 나 지금 남편 뭐래? 천만? 뒤로 패지. 오늘 이제 저거 하신 거 받으신 거예요? 네. 3만 원. 일하신 거. 네.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펀치볼은 해가 서산을 넘어서면 먼 곳에서 온 외지인들부터 들녘을 떠나 흡사 경기가 끝난 뒤의 메인 스타디움처럼 비워집니다. 일 갔다 왔지. 아, 새끼들 영물도 안 먹고 모였어. 펀치볼의 중심가는 밤이 되면서 생기를 되찾아 다소 붐비기 시작하고 친구들과 얘기꽃도 피워집니다. 큰 목소리 뭐 일요일 날 진짜 제대로 한번 쉬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 사랑같이 다니면서 말해. 그 축구받으면서 지난달보다는 미래를 더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모인 자리에서는 앞날의 기대와 소망이 펼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당면한 고민과 갈등으로 화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나도 여기 들어온 지 20년 정도 됐지만은 이제는 뭐 정들면 고향이라고 고향이나 달아먹고 진짜 그런데 애착심이 나도 별로 없는 상태예요. 아, 돈 벌으면 나가야 되겠다. 우선 애들 교육 문제도 시급하고 또 문화 그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잘 갖춰 있지 않고 모든 게 사실 생활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다 나가서 살라 그런다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 형상이 자꾸만 생겨갖고 인구는 점점 줄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 안 할 수 없으니까 기계 자꾸만 비싼 기계 사들이다 하다 보니까 우리 가우당 농협의 부채 내가 알기로도 뭐 기계값 이렇게 해서 돈 1,000만 원씩 앉은 사람 없을 거예요. 누구도 다 마찬가지. 딴 지방 가서 뭐 해안에 출입증 갖고 다니고 그런다면은 아주 정말 사람 못 살 동네 이런 데 그렇게 인식이 돼요. 가서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뭐냐면은 지금 와서 우리 그 출입증이라는 게 이곳 해안면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합니까? 예, 저희 관내는 논이 440헥타이고 밭이 1,700헥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되는 쌀로는 자급자족은 충분하고 일부 출하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산품과 수산물 같은 거는 전량 예지 상인들에서 반입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 도중에 면에서 말하는 그 전답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으네요. 예, 이 지역의 그 특수성이기도 한데 그 행정기관의 통계는 그 미수복 등기된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농협에서 말하는 실경지 면적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그 부채가 농가 부채가 많은 거는 그 사실 아닙니까? 예. 이 지역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지역적으로 그 예지에서 농사를 지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인해서 그 폐농을 했을 경우에 부채를 안 갖고서는 그냥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지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펀치볼의 농가들이 넓은 농토를 경작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 적지 않은 빚을 지고 있는 것은 일손이 모자라 농기계를 쓰지 않을 수 없고 또 그 농기계는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와 함께 펀치볼의 지형적인 제약성 때문에 여러 작물을 심는 복합 영농이 어렵고 주산물인 고랭지 채소는 가격의 안정성이 적어 때에 따라서는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칠 정도로 그 값이 폭락하는 데도 원인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이 높은 산지이고 출입자가 적은 지역 특성 덕분에 품질이 좋고 무공해 식품으로 곽광받는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펀치볼의 중요한 부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거 몇 년생이나 돼요? 모르죠 뭐. 많이 터졌네. 그 청출이라 그러고 요건 까면 또 백출이라 그러고. 이거는 건 잔대입니다. 보세요. 가요, 찍어요. 내 거, 예. 어디 가세요? 돈 찾아가세요. 예? 얼마냐고. 나가서 요거 계속. 요거. 아유, 많이 하세요. 나 더덕 두고 말이죠. 내가 얼마나 그런가요? 이거는 9,000원하고 반 1,000원. 2,000원? 2,000원. 그다음에 21,000원. 아침 먹고 갖고 가야지 한대. 오늘은요. 예.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21,000원. 만 원짜리를 더 아. 버셨다는 거예요? 만 원짜리? 음. 배집사고 하나 더 벌었으면 잘 됐네. 오늘 많이 오셨네요? 3만 얼마면? 35,000원. 뭐 어느 날은 막 뭘 하셨길래 그렇게 많이 됐어요, 오늘은? 세 가지요. 뭐? 찬데, 쌀. 근데 보통 하루에 몇 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이 동네에서? 대개 한 들어오신 분이 한 15명 정도 하루에. 계절별로는 어떻게 됩니까? 계절별로는 이제 가을이 제일 많아요. 네. 가을 많고 이제 봄철이 또 많고 이 한여름에는 없어요. 아, 바쁘시니까 네. 이제 이렇게 집에서 이제 뭐 농사에 거두지 못하는 할머니들 뭐 이런 분들만 이제 산에 다니시죠. 취재팀은 펀치볼의 식물 생태계를 알아보기 위해 약초 채취자가 탐내는 격전지 대암산에 올랐습니다. 이 대암산 지역은 주로 어떤 식물로 크게 나눠질 수 있습니까? 이 대암산은 1316m 고지에 이런 늪지대가 있습니다. 늪지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약용식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군락을 이루는 건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유, 오이풀이라고 그러죠. 오이풀이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박새라는 또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또 보면 저희 쥐어준풀이라는 것이 저기 꽃이 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또 이 당귀나 뭐 백지 이런 것이 많이 여기 지금 자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지역의 그 식물들 구체적으로 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예. 이 지역을 보시다시피 누르면 이렇게 스포츠 마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죠. 예. 이것은 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이 여기 근접을 안 하고 모든 이 식물이 썩어가지고 퇴적돼 가지고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자생되고 있는 이 풀은 오이풀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약재에서는 이 뿌리를 갖다가 지유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정상에 1316m 고지에 있다는 것은 여기 늪지대이기 때문에 이것이 특히 여기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한약재로도 아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식물은 어떤? 이 식물은 대암산에서도 저 밑에서는 볼 수가 없는 식물입니다. 1000m 이상 자생하는 식물인데 주기엽시오라고 합니다. 주기엽, 그래서 이 이파리가 이렇게 줄기를 싸고 이렇게 나서 이파리가 이 대나무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주기엽시오라고 지금 하고, 일반 체약을 하는 사람들은 죽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캐서 청열 해독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데 요게 이제 백두산에 있는 식물로서 우리나라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가 처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이 고산에는 여기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비료용담이라고 그러죠. 요게 이제 초라는 식물인데요. 이 밑에 있는 요 뿌리가 요것이 바로 초입니다. 근데 요것을 우리가 이 북어에다 누워서 같이 먹으면 신경통이 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참 위험한 일이죠.
우리가 민간에서도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코니틴이라는 그 대독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간장을 망가뜨리는, 소위 간세포를 이식시키는 이런 독작용이 있습니다. 대암산은 해발 1,300m가 넘는 고산에 또 다른 분지 형태의 습지를 이루고 있어서 다른 산보다 희귀식물이 많고 민통선 안에서도 특히 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으로 더욱 아껴야 할 자연임을 확인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학교에 와서 어떻게든지 그 학부모님들과 교육에 대한 상담을 해서 여러 가지 그 유대를 좀 가져보려고 어머니 회의를 좀 조직을 하고 소집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침에 4시에는 모두 농장으로 나가시고 온종일 일, 또 어떤 부형님은 심지어 거기다 농막을 지어놓으시고 2, 3일까지 계시다 오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 대한 그 보살핌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해안국민학교는 전체 학생 190명에게 무료로 따뜻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고마운 교육기관입니다. 한 학년이라야 학생 수가 평균 30여 명에 불과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학교의 책임이 다른 곳보다 커서 하루 종일 들에서 사는 학부모의 역할까지 떠맡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점심 한 끼나마 자기 손으로 차려 먹지 않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침은 몇 시에 먹지? 7시 반요. 그때 왜 누구하고 먹어 7시간에? 동생하고 먹고 아빠하고 엄마는 먼저 밥주고 일해서 가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또 뭐 먹지? 간식하고 점심을 먹어요. 저녁에는? 저녁에는 6시 되면 동생하고 저하고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한 걸 차려서 먹고 그다음에 엄마가 오는 거 자요. 매일 이렇게 수거를 합니까?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예. 또 수거하면 보통 하루에 일주일에 어느 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250장 정도씩 수거가 됩니다. 250장이요? 네. 그러면 이다 수거한 걸 어디로? 이게 수거해가지고 지소로 보내게 되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 이렇게 넣습니까? 예, 아이들이 뭐 학교 갔다 아침에 오거나 수시로 자기가 주면은 선전물 수거하고 자진 신고는 아주 철저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북쪽에서 날아드는 불온 유인물이 이곳 해안국민학교에서는 예사로운 일이라면 다른 곳에서는 흔한 농악이 이고장에서는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예술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는 펀치볼에서 나이 많으신 주민들의 성금으로 3개월 전에 만들어진 이 학교의 농악은 지역의 유일한 풍물거리이기 때문에 서툰 가락에도 신명이 붙는지 모를 일입니다. 지금부터 길그락으로다가 박자 맞춰가지고 쭉 따라서 옵니다. 준비, 길그락. 네. 아이들이 뛰어놀 놀이터와 놀이시설도 없고 학원, 도서실, 독서실도 없지만 맑은 공기, 수업 시간에 들려오는 아름다운 새소리, 이웃 간의 두터운 정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생활하는 이곳 해안이 나는 너무도 좋다. 학교 생활이 싫을 땐 다른 곳으로 이사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적도 있다. 그런데 TV를 보고 이 고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모두 가셔버렸다. 왜냐하면 공해로 죽어버린 고기들, 얼굴이 흰색인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고장은 휴전선 바로 아래에 있는 고장이다. 내가 5학년 때 휴전선에 가본 적이 있다. 그때 이북 땅을 보며 이 넓은 땅과 우리 땅과 합하면 얼마나 넓은 땅이 될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우리들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한다. 시골이라 부모님께서 늦게 들어오셔서 엄마 아빠를 돕다 보면 시간이 가고 그냥 자는 수가 많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야간 자율학습이 참 좋다. 이렇게 우리들은 도시 아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노력하며 공부한다. 한반도의 군사 분계선을 동네 뒷산말에 두고 있는 펀치볼의 평화로움은 낮 시간보다는 오히려 저녁 늦은 시간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들녘 일을 마치고 돌아간 뒤에 개구리들이 울음소리 들려올 때 이곳 해안중학교에서는 도예지의 야간학교처럼 밝은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해안중학교의 야간학습은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평온 속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틀린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얼마 손들어보세요. 됐어요, 손들. 그거예요. 왜 10을 곱해야 될까? 하는 그거야. 해안은 농토가 넓습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아침 일찍 농장에 나가시고 저녁에 늦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찍 집에 가봤자 부모님들 지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공부방도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실도 없기 때문에 작년에 새로 부임하신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의 사정을 감안하셔서 교실을 독서실로 하자는 의견에 따라서 1, 2학년은 밤 10시까지, 3학년은 11시 반까지 자율학습에 임하고 있습니다. 해안중학교는 보충 수업을 시작한 뒤 하위했던 연합고사 성적이 중상위 그룹으로 부상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근무에 어려운 자신의 처지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제자들을 생각하는 교사들의 희생정신이 만들어낸 펀치볼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자율학습 시간에 듣지 말고 그리고 집에 갈 적에는 여학생은 반드시 2-3사람씩 딱 뛰어서 집에 가세요.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 종이의 끝. 오늘 하나도 못했는데 그랬다. 아니 저 집하고 이 집하고 좀 딸린 겁니까? 네. 여기도 그동안 비워뒀던 집이군요. 네. 이 집은 얼마 주고 사셨어요? 400 줬습니다. 400 주셨어요. 여기 지금 들어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소감이야 기분이 좋습니다. 돈만 진작 이렇게 많이 벌었더라면 되는데 이제 벌지 못하고 오니까 앞으로 고생이 되겠죠. 그럼 여기 땅은 집 말고 또 좀 뭐 마련해 놓으셨습니까? 예, 땅은 이 개간한 땅인데요. 임자는 막 이북 사람이죠. 뭐 아직까지 뭐 없는 땅이니까 한 8,000평 정도 마련했습니다. 예, 개간비 정도로 넣어가지고 평당 한 1,400원 정도. 여기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농사는 원래 안 해봤습니다. 농군의 아들로서 이 땅에 한이 맺힌 이유가 있어가지고 아버님이 그 주신 옥토 넌 넘어지기를 받았는데 그걸 팔았어요. 아버지 생전에 그 산다 해가지고 땅값이 너무 치열해진 바람에 사지를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도 내가 아마 그 살아계실 때 못한 걸 보답한다는 그 의미에서 택하게 된 거죠. 등기나지 않은 땅을 말이죠. 만약에 주인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이북에서 아무나 내려와가지고 이게 내 땅이다, 내 나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그게 의심스럽더라고. 아무리 애기 아빠가 해놨을 망정
그게 얼른 의심이 가더라고. 그거고. 그리고 여기 와서 어떻게 살지 막막해요. 나는 지금도요. 응? 아, 그것도 영감 잘 만난 덕태가 아니오. 영감 잘 만난 거는 언제부터 아는데 때부터 내가 이 짓을 해야 돼 이거. 응? 집에 애들은 하나 밥도 제대로 지들이 못 해 먹고 사는데. 응? 땅은 좋네. 땅뿐만 아니라 공기 좋고 물 좋고. 최근 들어 하나씩 늘어나는 펀치볼의 이주민은 남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펴 보이면서도 어쩐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것은 새로 마련한 대부분의 삶터가 아직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의 임자는 필경 북한에 살고 있을 것이며 그들은 또 다른 이 땅의 실향민일 것입니다. 펀치볼의 아픔은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미묘한 갈등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원주민인데 원주민이라는 게 이제 0.5% 정도 이제 들어와 있는데 몇 해 후에 이걸 좀 달라고 하니까 이걸 뭐 주질 않아 가지고 이제 소송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부 찾고 일부는 여기 아시다시피 군 작전지구고 특정법에 이제 적용되는 지역이 돼가지고 아직도 뭐 등기 못 낸 게 많습니다. 개간한 노력비가 있는데 국가 땅으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데 뭐 법적으로 하는 문제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한 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피땀 흘려서 30년 동안을 후방에서 했다면 그 선의의 취득도 할 수 있는데 국가라는 입장에서 적산무지라 해가지고 국가로 한다는 것은 농민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법으로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해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토지재장 네. 보관입니다. 네. 저 하나 꺼내보죠. 여기가 어디 지역입니까? 현미, 네, 시내. 예, 정신가 쪽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국유지, 개인 땅도 있고, 여기 없는 게 많군요. 여기도 일부가 돼 있고. 네, 거의 다 됐다고 봐도 되겠죠. 그 이건 말고 그 비교적 안 된 토지 대장 좀 볼 수 있어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이걸 보시죠. 이건 뭐 거의 다 안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국유지. 네. 그럼 어느 정도나 지금 안 돼 있는 겁니까? 한 70% 정도는 안 돼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금 토지장 전체가 다 70%가 다 주인이 없는 땅이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죠. 그럼 30% 정도만 지금 등기가 나 있고. 네, 그렇습니다. 펀치볼의 토지 소유권 문제는 주민들의 노력만으로는 풀 수 없는 숙제일 것입니다. 결국은 이 나라에서 그리고 통일이 된 뒤에는 남북이 함께 풀어야 할 빗장의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든 이 땅은 우리의 삶 그 자체이고 펀치볼 사람들에게는 잠시도 버려둘 수 없는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곳 펀치볼 고지는 6.25 당시 동부전선 최대의 격전지로서 이곳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가는 6.25 이전에는 1055고지였으나 각종 포탄과 사격 등으로 인해서 무려 6m가 깎여나간 1049고지가 된 것만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좌측에 멀리 흰선이 일렬로 연결된 것이 북한 지역인 스탈린 고지이며 우측 능선을 따라서 매봉과 항상 구름에 쌓여있는 운봉이 이치해 있으며 우측 능선으로 쭉 가다 보면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금강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군사분계선 1km 지점까지 철책선을 전진 배치한 반면 아군은 철통 같은 경계에 병행하여 주민들의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철책선 3km 정도까지 농경지를 개방하였고
이곳에서 재배된 채소는 서울 등 대도시에서 무공해 고냉지 채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동네 뒷산마리에 세워진 을지 전망대 아래 산중턱에 뚫려있는 제4땅굴은 번치볼 시가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km 남짓해 소리를 지르면 서로 들릴 것처럼 가까웠지만 거기에는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과는 전혀 달리 국토 분단의 현실이 차갑게 버티고 있습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안과 남북한 스포츠 단일팀 구성 등으로 통일의 열기가 달아올수록 6.25의 상처가 되새겨지는 번치볼 사람들은 이 동네에 있는 전망대와 땅굴이 하루빨리 그리운 산천을 이어주는 평화의 통로가 되기를 누구나 소망하고 있습니다. (1학년 1반) 박은화. 통일이 되면 해안이 더 넓어져 북한 아이들과 같이 놀며 가까운 금강산까지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곳이 될까. 우리 반에는 이 다음에 커서 이 해안을 발전시켜야겠다는 친구들이 많다. 밭도 논도 모두 다 컴퓨터식으로.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저희 취재팀들이 돌아본 번치볼의 길목을 이루고 있는 가전천입니다. 제 왼쪽 계곡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 땅에서 내려오고 있는 물이 흐르고 있고, 또 오른쪽 계곡에서는 번치볼이 끊어지면서 해안면을 거쳐서 내려오는 물이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내물은 이렇게 쉽게 하나가 되어 만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의 결연은 언제쯤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6.25의 흔적이 가장 짙게 배어있고 또 통일이 되면 가장 많은 것이 변하게 될 이곳 번치볼의 사람들조차도 그 의문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남북의 물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